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마수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가 됐죠. 자, 2차 집행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관심인데요.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 수사권 형사들 총동원령까지 내렸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여야가 급격하게 협상 국면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현안을 포함한 전국 상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김한규 의원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지금 용산 관저는 이제 철조망을 두르기도 하고 이 차벽도 이제 지난번보다는 더 높이 촘촘하게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철옹성을 구축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 진지 같기도 하고요. 요새 같기도 하고. 자, 어떨까요? 김한규 의원님, 이번에는 좀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집행이 되겠죠. 네. 아무리 물리적으로 막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물리적인 행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차벽 같은 경우는 레커차로 끌어내는 게 시위 현장에서도 있는 거고 철조망을 끊으면 되는 거고요. 결국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게 출석에 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자발적으로 지금이라도 수사기관과 협조해서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하면 굳이 무리하게 무력 충돌을 통해서 영장을 집행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여전히 저는 대통령 측쪽에서 본인이 수사와 또 그리고 헌재 탄핵 심리에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지켜주시리라 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상황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서 영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지 않게 되면 결국은 또 다른 체포영장에 대한 기대가 국민들에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 본인들이 법원의 영장도 집행하지 못했다라는 오명을 감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불필요한 싸움만 계속될 거다. 신속하게 영장 집행하는 게 안정성을 회복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이제 경찰이 주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사기동대를 동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물리력을 행사하려면 형사기동대, 그다음 경찰 특공대 이런 좀 물리력을 세게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을 동원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 정말 불행하고, 집행 부분만,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대전제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윤 대통령이 집행에 거부하는 것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이 재판도 어찌되었고 아직 기소 안 됐지만 예. 재판이 있다고 보면 결국 정치적 성격을 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의 무리한 영장 청구, 예. 그리고 발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그 영장 전담 판사가 형소법 두 조항을 적용 예외한다는 걸 굳이 밝혀서 문제가 있었고, 또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느냐의 여부까지, 이런 걸 하나하나 윤 대통령 측에서 밝히는 것은 정치적 성격을 담은 재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관련 부분을 무리하게 기소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 수사를 맡은 것부터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 절차적인 흠결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체포를 둘러싼 적법성, 영장의 위법성 논란은 우리가 이후에서 좀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강경한 입장을 이렇게 취하면서 지지자들이 이제 결집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제 그 체포영장에 이제 불응하는 그런 걸로 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실제로 국민들이 그렇게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옹호하고 또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들을 더 많은 분들이 찬성하고 있나? 저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보수적인 국민들도 또 중도의 국민들도 일단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고 우리나라 공적인 수사 절차 또 재판 절차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가 정치인에 대한 신뢰보다 높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 일부 여론조사에서 적극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칭이 응답한다고 해서 그게 국민적 지지를 더 받아내는 건 아닌데 이분들이 하도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그런 지지라도 좀 모아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많은 국민들의 반감만 자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본인의 형사재판이나 탄핵 심판에서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여기서는 그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싶고 이분들이 지금 백골단이라고 하는 젊은 세력들까지 모아서 본인들을 옹호하게 하는 외관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패착인 거죠. 결국 국민들의 일반 정서와 더 멀어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정치인들이 주변에서 본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보수층에도 상당한 악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좀 여론조사를 좀 보면요. 1월 7일 날 리얼미터가 한 건데 윤 대통령 체포 관련해서 신속 또는 보안 후 체포 이게 54.4%, 체포 철회 또는 불구속 수사가 44.5%로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율도 보면 이제 한길 리서치 쿠키뉴스 조사 1월 4일 6일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붙었습니다. 국민의힘 36.3, 민주당 37.0.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윤 대통령의 일종의 이제 버티기 전략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먹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저희 당 지지율이 그래도 좀 오르는 추세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이게 결국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거냐, 끝까지 도움이 될 거냐는 그러니까 것은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모르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일단 김한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저렇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는 적어도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탄핵 심판 과정에는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죠. 그건 부인할 수가 없고 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저희 당 지지율이 오르고 윤 대통령 지지율도 40이 넘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소위 말해서 과표집된 지지층이 과도하게 본인 의사를 표명했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글쎄요. 지금은 양쪽 다 흥분해서 대치하고 있는 광장의 열기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숫자 갖고 모든 것을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탄핵 정국 한 달 넘게 되어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주는 이 과격함, 조급함, 무능력, 무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좋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 부분은 제가 단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요새처럼 이렇게 이제 관절을 철조망을 두르고 이런 거 보면서 남한산성이라는 이제 김훈 선생의 소설이 좀 떠올랐는데 그때 인조임금이 결국 성 밖으로 나가서 굴욕을 감수하면서 결국 이제 사직과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지킬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똘똘 뭉친다고 해서 이게 해법이 되겠느냐? 전혀 아니죠. 대통령께서 왜 용산으로 옮기셨는데 본인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본인은 좀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이유로 하면서 대통령실을 이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행태는 본인의 과거 정치적 원행과 완전히 이제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자체가 공정과 정의, 그 다음에 헌법 질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검사 출신이고 또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소구해서 대통령까지 되셨는데 다른 일도 아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온 것을 이견을 제시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없고 실제 하자도 없는데 그런 정치적인 수사로 만들어서 이거를 거부하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거는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신인도 문제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당하고 야당은 싸울 수 있죠.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그런데 최소한 법원의 영장에 대해나 재판에 대해서는 비난이나 비판까지는 할 수 있죠. 하지만 따르는 거는 최소한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상식이고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깼다는 거는 더 이상 국민들 곁으로 가지 않겠다. 나는 특권을 누리겠다. 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처를 이용해서 정당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방해하면 오히려 내란이다. 내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변호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 간의 갈등 또는 특권층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만만 오히려 더 커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겠다. 신속하게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시는 게 지금 본인의 어떤 재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간의 이런 갈등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한규 의원께서 윤석열 대통령 이제 대리인 변호사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분들이 외신 기자들과도 만났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비상계엄이 정치 갈등이나 사법적인 그런 논란이 아니다. 이거는 체제 전쟁이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의 어떤 전쟁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논리가 현재 이제 탄핵 심판 과정이나 향후 법정에서 유리할 걸로 보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지 난 이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 차원을 넘어선 그런 형태의 싸움을 윤 대통령은 따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여야나 또 특히 민주당은 이 현행 법 체계에서 이게 위헌이고 네. 위법이고 영장 집행에 대해서 응해야 하고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지만 그 층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혀 다르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발동하는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자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연속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이라는 특수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 뜻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영장 집행도 불법에 가깝고 여기서 내가 물러서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없다. 아마 이런 차원으로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범죄의 동기 얘기하는 거죠. 예. 범죄의 동기가 국민들 입장에서 수긍할 수 있으면 정상 참작이 되는 거죠. 결국 이거는 본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아무리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게 아무리 본인으로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도 국민들이 볼 때 정당방위나 이런 법이 허용하고 있는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으면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긴급 피난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우리 헌법이 정하는 가치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유라는 가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치 이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옹호하지 않는 정당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전혀 합리적 근거 없이 본인의 망상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주장을 갖고 이런 내란이라는 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땐 범죄의 동기 자체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것만 이제 확인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사안은 본질은 간단한 겁니다. 그냥 비상계엄을 용인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지 계속 다른 식의 얘기들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얘기다. 결국 한 발짝 떨어져서 이 사건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아무리 본인이 정치적 주장이 하더라도 계엄까지 불법적으로 해도 되는 거냐. 이게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헌정 질서는 마비되는 거죠. 앞으로도 그러면 어느 정당이든 정권을 집행하고 여소야대가 되면 계엄을 해야죠.
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는 어제 그런 주장도 있잖아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평화적인 계엄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제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하나의 논리로 가져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헌법에 따라서 이제 계엄 해제를 요구하니까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또? 윤곽근, 평화적인 계엄이다. 윤곽근 변호인도 결국 헌재 탄핵 심판에서의 변호인이잖아요. 예. 중요한 건 지금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천착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탄핵 심판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탄핵 심판에서 계엄령 발동 관련한 윤 대통령 논리를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계엄의 불가피성, 계엄 발령은 윤 대통령의 통칭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속하는 거다. 그리고 이 계엄으로 인해서 침해된 기본권이 없다. 금방 해제했고 국회 요구에 따라서 해제를 했기 때문에 큰 상황 변화가 없었다. 이제 이런 논리 정도로 계엄에 대한 그 파면 사유를 조각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변호인의 논리이기 때문에 네. 심판정에서 국회 측과 싸워야 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일반적인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로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예. 네, 그러니까 김한기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계엄 앞에 이제 평화적인 이란 수식어를 달았거든요. 이게 법정에서 먹힐까요? 전혀 안 먹히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변호인이 뭐 탄핵 심판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관도 일반 국민이라 이 상식을 벗어나는 주장을 법적으로 더 용인해 줄 가능성은 없죠. 그냥 제가 봤을 땐 이건 패전 처리용 변호인들이거든요. 제가 변호사를 해봤잖아요. 그러면 변호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패전 처리용은 고객을 위한 변호를 해요. 내가 판사를 설득하기 어려우면 최소한 끝나고 났을 때 변호인한테 요금 먹지 말아야 변호사비라도 받기 때문에 무리한 주장을 막 합니다. 그러면 의뢰인은 좋아해요. 속 시원하게 내 얘기 다 줬다. 그런데 판사가 도저히 이거를 인정을 안 해줘갖고 이상한 판사를 만나서 졌다라고 하는 게 지금 수많은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지금 윤곽근 변호인은 지금 그런 행태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목적 자체는 딱 하나잖아요. 그냥 기간을 최대화하는 헌법재판을 길게 하는 게 목적인 거지 이분들도 인용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패전 처리용 변호를 하고 있는 건데 평화적 계엄이면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로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당사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들이 막아서 투표하러 못 갔고 이 국회의원의 여당 국회의원의 표결권, 입법권을 침해했어요. 이게 어떻게 평화적이고 그리고 공범들은 다 구속됐어요.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미 다 기소가 됐어요. 법원에서 봤을 때 다 내란죄, 직권남용죄, 권리행사방해죄를 다 저질렀다라는 거고 국회 한번 오시면 돼요. 지금도 창문 다 깨지고 문 깨진 거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그냥 역사 현장으로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건데 윤곽근 변호인이 한번 오면 이게 평화적 현장이었는지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계엄 계획들을 쭉 보면 그날 만약에 계엄 해제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 거냐. 계획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 표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합참에서는 각 정부 부처에다가 비상계엄 본부에 파견할 공무원들 요청을 그 이후에 했어요. 저희가 개별 부서들을 다 확인했는데 그 얘기는 끝까지 계엄을 계속할 의사도 있었고 국민들이 제일 불안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니 다 끝나는데 뭐가 문제냐.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비합리적인 비상계엄을 했는데 지금도 대통령이 경호처를 상대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고 또 일부 군인 중에는 혹시라도 대통령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남아있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만약에 순수하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정에서 다투겠다라고 하고 수사기관에 나왔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민도 대통령이 그래도 헌정 질서는 지키려는 의사가 있구나라고 하고 더 이상의 계엄에 대한 불안감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의 체포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저는 그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계속 계엄을 할 목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건 여전히 할 필요가 다시 할 수 있다.
나한테 기회만 주어진다면 2차, 3차 계엄을 하겠다는 얘기랑 뭐가 다릅니까? 네. 저는 이게 가장 큰 변호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민주당 패널 분들하고 방송을 자주 하니까 듣는 얘기 중에 일정 부분 수긍하는 부분도 있어요. 많아요. 근데 제가 정말 이해를 못하는 건 지금도 계엄이 가능하다.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다. 이 말은 상당히 선을 많이 넘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동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란이라는 것을 법조인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내란의 정의가 형법에 다 있잖아요. 네. 국토를 참절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혼란을 부추긴다 이 정도 표현이면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네. 내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식의 정치적 수사를 쓰기 때문에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고 보고 윤 대통령이 지금 이 상태에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데 제2, 제3의 계엄도 가능하다는 식의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계엄 해제되고 나서 탄핵 의결이 국회 안에서 되기 전까지는 뭐 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엄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엄중한 상황이 민주당에서는 물론 꼭 김 의원님만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꾸만 정치 투쟁으로만 가고 있다. 이 사태를 수습하거나 또는 이 뒤의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회 의석 그렇게 많이 갖고 있고 지금 정치적 우위에 있으니 신중하고 정말 안정된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느냐는 강력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자, 이 여기서 부분- 아니, 한 가지만 두 더 번째 주제로 가고 거기서 녹여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윤 대통령 측은 이제 공수처가 이제 서부지법을 통해서 발부받은 영장은 무효고 이제 중앙지방법원을 거쳐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또 기소하거나 하면은 재판에 바로 응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김한규 의원님.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권력기관의 정상적인 권한 행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저는 뭐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는데 엄밀하게 보면 헌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 요건은 됩니다. 왜? 경호처라는 무력을 행사해서 국가기관, 그러니까 공수처나 경찰의 권능 행사,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 이게 국헌문란 행위의 용어에 딱 해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무력을 계속 경호처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은 결국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영장 발부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런 법률적인 비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론에는 따라야 되는 게 우리 국민의 약속이고 특히 다른 사건에서 이렇게 변호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영장 발부는 오죽하면 헌법에서 항고 절차, 그러니까 법률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없는 최종 결단입니다. 영장 발부에 관해서는 대법원의 결정과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리고 공수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법에 보면 이 중앙지법에 기소를 할 수 있다. 영장 청구가 아니고 기소를 한다. 하지만 다른 사정을 고려해서 다른 법원에 기소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실제로 공수처가 어제도 이제 목요일날 국회에 나와서 밝혔는데 다른 사건에서 영장 발부 중앙지검이 아닌 다른 데서 통해서 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부받은 적이 있다. 선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범죄지 범죄 혐의자의 주소지 이 부분을 1차적인 근거 법원으로 보는데 용산을 담당하는 데서 영장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법원 저 법원이라고 해서 다른 판단이 나릴 것도 아닌데 불필요한 지금 요구만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뭐 불필요한 요구라고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중앙지법으로 가서 더 이상 이런 시비가 없게 할 수는 없었느냐. 이 수사권부터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공수처가 뭐 능력도 지금 안 되는 걸로 보이고
수사권 있는 유일하게 수사권 갖고 있는 내란죄에 대해서 경찰에 제의처에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해서 검찰에서 중앙지법 가서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변호인 측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서로 경호처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밀어붙일 것만이 아니라 그런 식의 방법, 우회로라고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왜 생각을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제가 아까 얘기를 한 거예요. 윤 대통령이 영장에 대해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수단이라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해 못하겠습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를 피하는 걸 인정할 수는 없죠. 그거를 아니, 어떻게 인정합니까? 제 얘기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그 논리적인 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건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맞느냐, 그 생각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체포영장을 물리적으로 집행하지 그러면 순순히 나오면 영장 자체를 발부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자발적인 출석만 하시면 공수처에서 되는 수사 거죠. 주도권을 가지고 기소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했던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저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이런 발언이 나왔거든요. 대통령에게 이제 수갑을 채운다는 보여주기식 체포 절차를 걷어치워라. 국가적 프라이드를 망가뜨리는 건 수사의 목적이 아닌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여권에서 이제 공격하는 논리인데, 글쎄 이거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공수처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경찰이 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검찰이 시행령을 바꾸는 방법으로 수사 범위를 늘려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찰이 하는 게 맞다. 다만 이 사건은 법원이 이 다른 범죄하고의 관련성을 인정해서 유권적인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거를 따르는 공수처의 결정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는 거지, 어떤 수사기관이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건 저희가 미리 사전에 얘기를 했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특검이 있으면 더 효율적이다라는 판단하는 거고요. 공수처가 그런데 체포 영장을 받기 전에 출석 요구를 3차례 했는데 안 나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수사기관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한테 체포영장 청구하는 건 그건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인지상정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건은. 그래요. 그래서 이 상태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면 이 물리적으로 정말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그 방향대로 1차에 실패했던 그 방법을 2차에 다시 한다. 뭐 D-Day가 어떻고 헬기가 어떻고 특공대가 어떻고 이런 상황을 그냥 놔둬야 하는 거냐. 왜냐하면 윤 대통령 쪽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조망 치는 겁니다. 안 나오고 버티는 거잖아요. 그럼 밖에서 이분을 한정된 공간에 몰아놓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것만이 방법이냐. 다른 방법. 윤 대통령 쪽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중앙지법을 통해서 뭐 영장을 발부받든지 해달라. 거기에 응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자, 이 좀 논의를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제 경찰 출신의 민주당 이상식 의원 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뭐 내통했다 또 협박했다 이렇게 해서 양당으로부터 좀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제 이상식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7일날 이제 SNS에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 이런 쓴 글을 근거로 이게 내통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은 주장하는 것 같고요. 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 국가수사본부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훗날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은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우종수 본부장을 협박했다. 외압을 행사했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 논란은. 기본적으로 두 분 다 부적절했습니까?
저는 국회의 권한 범위를 예. 지켰는지가 이슈라고 예. 생각하고요. 이철규 의원도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록 이제 행안위 소속은 아니라서 예. 이분이 제가 소속해 있는 산중위 위원장이거든요. 예. 전혀 관계가 없는 업무예요. 본인의 업무랑. 하지만 뭐 경찰 선배이고 국회의원이니까 꼭 상임위만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가서 뭐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표현 자체가 미래를 생각하라, 앞니를 훗날을 훗날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거는 약간 보면 너 나중에 가만히 있으면 이대로 있다가 나중에 큰일 당할 거야. 뭐 이런 거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과연 적절했느냐? 저는 뭐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행위를 조금 더 지지자들한테 좀 과장해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행안위 출신이거든요. 지금 행안위 소속이고 예. 그래서 담당하는 역할은 아니 체포영장 집행을 왜 안 하냐, 제대로 못 하냐. 그거는 행안위에서도 되게 강하게 질타했고 뭐 2차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영장 청구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거 자체가 나중에 사실관계 확인을 해봤지만 만약에 표현이나 이런 게 만약 이철규 위원장처럼 영장 2차 집행 안 하면 훗날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여당이 되면 큰일 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문제죠. 근데 그 부분은 확인된 게 없는 겁니다. 아직. 그러니까 전화 통화에만 불이 났고 그런 표현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두 분 다 지금 좀 흥분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식 의원 초선 들어와서 지금 선거법 걸려 있고 본인도 경찰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어필하기 위해서 전화통에 불이 났다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당연히 오해를 받을 만한 얘기죠. 그것도 스스로 올렸단 말이에요. 예. 자기 SNS. 그리고 지웠잖아요, 또. 그렇죠. 뭐 부적절하니까 지웠겠죠. 표현을 좀 바꾼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해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철규 의원도 뭐 미래를 생각하라 했던 얘기가 뭐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만큼 지금 정치 상황이 이런 것이 문제될 수 있을 만큼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거다. 이 정도로 해석합니다. 자, 이제 공수처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만약 방해를 하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상식적인 얘기죠. 맞는 내용이고요. 국회의원도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지만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범에 딱 해당하면 체포해야죠.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님하고 가까운 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수사기관하고 조율해서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하는 모습을 만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법원에서 영장을 받았는데 이 법원 영장 안 된다고 다른 법원 영장 받아오라는 주장을 어떻게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선례가 한 번도 없는 일인데 그럼 앞으로도 다 마찬가지로 법원의 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피의자들이 많이 생길 텐데요.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의원이 가서 이 경찰의 영장 집행을 막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야 국회의원 분들도 현행범 체포로 이제 국민들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걸 막을 수도 있고 대통령이 수갑 차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국민들이 볼 때 다른 나라에서 이 사건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현행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아서 체포되는 나중에 법원에서 유죄 받고 나서 구속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사에 응하지 않아서라는 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저는 아직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 충돌을 막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얘기한다고 듣지도 않고. 오직 혹시 대변인님도 가까우시다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좀 설득을 해주시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앞에 가서 국민들 앞에 이 정치적인 이슈로 이 사건을 만드는 건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요새 이제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출석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비상계엄 포고령 이게 이제 6개 항으로 돼 있는데 현행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현재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 이런 발언을 한 게 좀 약간 민감한 걸 건드린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헌재 사무처장이 이제 여러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저희가 묻는 건 그거죠. 그 재판부의 의견이냐. 예. 사무처장으로서 그런 것에 물론 물으니까 답은 하겠는데 그것을 똑부러지게 물론 본인 의견을 전제로 얘기했겠지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를 충분히 생각하고 그래서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저희가 묻는 것은 그렇게 누가 물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마치 지금 헌재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답변에 있어서 좀 많은 것을 고려하고 하심이 어떨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헌재 사무처장의 답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원규 의원은 이분은 헌법재판관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개헌 포고령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건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다 탄핵이 되는 건 아니죠. 그게 정말 중대하고 심각한 그런 위반인지가 쟁점인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을 전혀 안 했고 사실 뭐 저희 당 의원이 되게 집요하게 물어보죠. 이거 헌법에 입법권을 제한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나 다 아니라고 얘기하죠. 헌법에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거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그 부분을 인정을 했어요. 헌법상 입법권을 제한하는 계엄은 없다. 그건 규정의 그냥 설명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헌재 사무처장이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건 부적절할 수 있죠. 근데 어제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예.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 부분만 딱 끄집어서 얘기하시는 거는 사실 아무런 중요함이 없습니다. 이분이 얘기한다고 재판관들이 그거에 기속돼 갖고 인용할 걸 인용하지 않거나 반대로 결론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건너가겠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재표 의결을 했었는데 200명의 2표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 그런데 여당에서 이탈표가 6표, 그리고 하나가 이제 무효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다시 또 민주당이 발의를 하고 이게 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돌아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제 어떻게 이제 내란 특검 또 낼 거 아니에요? 네. 예. 그게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또 만드는 것은 이제 죄를 더 붙여요. 수사 범위를 더 늘리고 외환죄까지 넣었어요. 그거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환죄가 뭔지 외국 또는 외국인과 통모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거에 부합하냐? 그냥 제가 봐도 법을 전공하지 않은 제가 봐도 이게 외환죄가 어떻게 되냐? 아마 우크라이나 파병 관련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통모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맞지 않는 걸 또 집어넣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 기사에도 좀 나왔지만 이 박찬대 원내 지도부가 뭔가 전략 없이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계속 커지고 있다. 정말로 내란 특검법을 성사를 시켜서 성안이 된 것을 통과를 시켜서 정말로 수사하려는 그 목적만을 달성하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을 더 크게 부풀려서 뭔가 감정 싸움 하듯이 또 하나 던져놓고 니네 이번에 2표 모자랐으니까 요번에는 되겠지? 요번엔 되겠지? 이런 식의 접근법 외에는 아무런 전략적인 접근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 부분은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뭐 저희가 이탈표가 있냐 이 여부를 떠나서 이 법안의 내용이 정말 맞는 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말 정당한 건지 저는 그 부분을 먼저 민주당 쪽에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당은 제3자 추천을 이번에 이제 해서 재발의를 하기 때문에 이거 뭐 국민의힘이 낸 안 같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외환죄처럼 이렇게 추가를 해버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내란 특검법이 통과돼서 공수처의 어떤 수사 부진이나 이런 걸 일거에 만회를 해야 되는데 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뭐 그 부분은 뭐 협상의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리하거나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가고 싶은데 왜 외환죄를 넣으려고 하는 건가요? 외환의 네. 죄는 아주 범위가 넓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외환 유치죄는 외국하고 통모해야 네. 되는데 외환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것. 최소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이 부분은 가능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북한이 침탈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뭔가 군사적인 준비를 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원점 타격을 의도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무인기를 보내서 전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 이렇다고 하면 이게 군사상 이익을 우리나라의 이익을 해야 한다라는 일반 이적죄에 해당할 수 있죠. 저는 원론적으로 충분히 해당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범들에 대한 기소 상황에서 저희들이 공소장을 보면 이런 모의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검찰이 인정한 거를 저희는 당연히 이미 수사를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돼야 되니까 그 부분을 추가한 건데요. 저는 그 부분이 본질은 아니라고 보고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반대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천권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특검의 보충성, 그러니까 일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다. 두 가지인데요. 보충성 얘기부터 한다면 이 사안은 그거보다 여러 수사기관이 같이 수사를 경쟁하는 이거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원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수처나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냐라는 논란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수사 기간도 줄이고 수사 인력도 대폭 줄이는 걸로 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이미 냈고요. 그다음에 추천권 민주당이 비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번에는 아예 그것도 다 빼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그 안에서 임명하도록 이렇게 다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반대할 논리가 참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외환죄를 왜 집어넣냐라는 얘기인데 그럼 외환죄를 빼면 찬성하실 건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설득해서라도 외환죄는 빼자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외환죄 관련해서 제가 얘기한 게 외환죄 보면은 쭉 있어요. 맨 처음에 나온 게 외환 유치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를 설득해서라도 뭘 끌고 가겠다는 자세가 있다면 굳이 이거를 논란이 지금도 되고 있을 만한 상황이 있는데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의 자세를 제가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뭐 보면은 일반 이적죄를 가지고 한다. 그럼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야 한다고 해석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러시아 저 우크라이나 전쟁에. 아니 우크라이나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요번에 뭡니까? 비상계엄을 유발하기 위해서 전시 사변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한 그 정보사령관의 행태를 얘기하는 좋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넓혀버리면 민주당이 검찰청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 나오잖아요. 정말로 내란죄 핵심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싶다면 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협상을 하기 위해서라면. 근데 민주당이 거기다 더 얹어. 그럼 저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민주당의 오만한 자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전략이 도대체 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전략입니까? 그 저도 여쭤보자니까 그러니까 외환죄를 빼면 이제 그 합의가 얘기가 되냐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밖에서 방침이 궁금한 봐도 거죠.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공범 설득할 수 중에 있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공범 중에 일부는 외환죄를 했다.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외환죄를 범한 공범이 있다. 만약에 그러면 전체 수사는 하나의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 자체가 외환죄를 저질렀는지는 봐야 되는 거지만 이게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이 아니잖아요. 관련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다 하는 건데 지금 정보사령관 관련 사람들의 논의를 보면 외환죄에 해당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 사건은 특검에서 하고 나머지는 또 마찬가지로 공수처나 이런 데서 우리가 하겠다고 또 싸우는 거를 막기 위해서 포괄해서 한 번에 끝나자라는 게 저희 주장인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고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조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비판은 하는데 협상에 응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이탈표는 더 적어질 거예요. 오히려. 예. 자, 그런데 협상이 이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금 야당은 이제
16일 전에 표결을 하겠다는 건 일단 국회는 통과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넘어가잖아요. 또 거부권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한 표 정도만 더 넘어오면 또 위기 상황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 몇 표의 이탈표가 나오냐 여부는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네. 뭐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국회의원의 마음을. 근데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떻게 할 거냐. 최상목 권한대행도 여기서 또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겠느냐. 국회에서 합의해서 되면야 뭐 하겠지만 그럼 지금 안 그런 상태에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통과돼서 넘어오더라도 아마 현상 유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건 네. 이전의 논리와 다를 어떤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이후에 36일 만에 이제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윤 대통령이 관절을 이탈해서 어디로 도피했다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해서 모습을 드러낸 것 같긴 합니다. 또 이런 논란도 있었고 또 김상욱 그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권성동 의원이 당론 함께하기 어려우면 탈당이 어떤 게 권유를 했는데 그게 전화 녹음 파일이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봐요? 일단 윤 대통령 뭐 도주했다. 예. 이건 너무 악의적이고 안규백 의원 오선이시잖아요. 그렇게 비중 있는 분이 제대로 확인 안 하시고 그런 얘기 하신 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일부러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습을 드러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그런 상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뭐 네. 제2, 제3의 계엄이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 하시는 민주당이 대단한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게까지 볼 이유가 없다 보고 권성동 의원이 김상우 의원에게 대해서 이게 전화를 한 게 아니에요. 본회의장에서 불러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대화 내용이 뭐 녹음이 돼서 녹음이 됐다면서요? 예, 녹음이 된 거예요. 그럼 전화기에 김상욱 녹음이 의원이 됐다고 깐 겁니까? 아니, 아니 본인은 녹음하지 본인은 않았다고 명확하게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아주 지근거리에 있었던 물리적으로 그런 사람이 했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도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처럼 땡겨서 소리를 예. 갖고 올 수는 없으니까. 아니, 그 부분이 예, 전 모르겠어요. 뭐좀 김상우 아세요? 의원 자리 쪽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부른 게 아니고. 예. 왜냐하면 김상우 의원이 맨 앞에 맨 앉아 있고 앞이잖아요. 권성동 의원은 맨 맨 뒤. 뒤거든요. 예. 거기가 기자석 바로 밑이에요. 그런 기자들이 녹음을 한 거예요? 맨 앞자리가. 그렇죠. 그 카메라 기자들이랑 방청석들이 쭉 있고 그 앞에서 얘기하는데 야. 김상우 의원 자리가 기자들이 이제 만약에 마이크를 멀리 이렇게 그러니까 멀지가 않기 때문에 갖다 대면 충분히 들릴 수 있는 거리예요. 그 그래서 정도 저는 거리입니까? 아. 그래서 위치를 그래서 보통 중진들이 카메라가 걸리지 않습니까? 핸드폰에다가 문자. 네. 그게 바로 기자들 바로 앞자리라서 그런 거거든요. 김상우 의원도 오른쪽 갓에 있기 때문에 그 방청석에서 들릴 수 있는 정도의 게 중진 자리는 거의 뒤잖아요. 권성동 의원 자리는 중진 맨 뒤인데 거기도 위에가 방청석인 보여요? 거죠. 아. 그렇죠. 국회석에 들어오면 나중에 와서 보시겠지만 국회의원 되시면 그래서 권성동 의원님 요즘 되게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고 얘기하는 게 다 보이거든요. 저희도. 김혜지 의원한테도 갔죠. 그렇죠. 그러면 기자들 입장에선 당연히 제가 봤을 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들리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김상우 의원님이 본인이 그걸 녹음해서 공개할 사람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하나는 걱정이 덜어졌죠. 저희 당 내부에서 분열이 심해져서 서로 말도 못하고 뭐 서로 얘기한 것까지 노출이 된다. 이게 이제 좀 지적을 받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 하나는 다행인데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다. 권유한다는 굉장히 부드러운 단어인데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 단어를 썼잖아요.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압박에 가깝다고 보는데 그럼 부적절하다고밖에 볼 수 없죠. 예, 저희 당 분위기가 참 지금 좋지 않다. 그래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김한규 의원님부터 한 50초만 쓰시죠. 마무리 말씀. 목요일 날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하얀색
이제 백골단을 연상시키는 모자를 쓴 청년들을 데리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분이 80년대에서 대학을 다닌 분인데 이 백골단이 국민들한테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키는지를 모르신다면 전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김상욱 의원을 출당할 게 아니라 김민적 의원을 경고하고 최소한 강한 메시지를 내주셔야 국민들이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국민의힘의 세력들이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근데 저희 당 내부에 꼭 김민전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많다,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성원들의 생각의 폭은 넓고 그 과정에서 돌출된 행동들이 좀 요새 도드라지는 분위기인데 당 지도부는 적어도 그 생각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윤 대통령 체포 정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빨리 끝나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 그 대전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니까 여야가 자꾸만 우린 책임 없다, 우리 말 공수처가 안 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좀 지혜를 발휘해서 이 대치 정국을 빨리 끝내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국민들이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을 빨리 마련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이제 백골단 그 모자를 쓴 청년들이 이제 뭐 반공 청년단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긴 하던데, 이제 민주노총의 어떤 폭력으로부터 이제 탄핵 반대 세력을 좀 보호하겠다 뭐 그런 명분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이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이 비상계엄만큼이나 약간 좀 퇴행적인 모습이어서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